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빌라로 돈 벌 수 있어요. 오피스텔로 돈 벌 수 있고 상가로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라, 오피스텔이 이제는 기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영상이나 블로그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다. 정책에 대한 것들을 다 비켜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비판해 보고 싶어서 제 생각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는 LTV 70%까지, 빌라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비주택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걸 70%까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은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고 빌라는 전세를 끼면 거의 자기 자본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보다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고 지금은 못 팔더라도 2년 후 4년 후를 보겠다라고 해서 전세를 맞추면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투자 많이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이걸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번 대책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아파트 LTV를 거의 줄였습니다. LTV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비주택 같은 경우는 70%를 풀어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자산 아파트는 맡고 있고 대신 잘 안 팔리는 오피스텔, 상가, 빌라 쪽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건 시장에 대한 안정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왜곡인 겁니다. 정책의 본질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거래 활성화로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걸 막고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은 걸 풀어주는 정책인 거죠. 이게 건강한 시장인가요? 저는 이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건 A인데 A를 규제하고 이걸 사지 못하게 막고 B, C를 사라고 유도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살까요? B, C를 살까요? A를 더 사고 싶고 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더 비싸게 주고 비싸게 받고 팔려고 하겠죠. 그럼 A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A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갖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계속 표출하고 나타낼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시장이 아니죠. 이건 건강한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로 다시 돌아와서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싸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특히나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이거 착각하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이 시장, 이 현상이 지금뿐만은 아니었어요. 불과 뭐 몇 년 전, 22년도, 21년도 전만 해도 뭐가 기회다. 그럼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고 뭐가 기회다. 그럼 경매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입찰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 많죠. 이제 뭐 비주택이 기회다. 이런 기사들 나오니까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블로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오피스텔 전세 끼면 레버리지 가능하다. 빌라는 싸니까 수익률이 좋다. 막 숫자로 현혹시키고 유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매 시장 가면 지금 법원에 가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거의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입찰하지 않고 입찰 경쟁자들 수도 뭐 5명, 4명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도 뭐 기회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왜 없을까요? 이게 왜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을까요? 돈 벌 수 있는데 이걸 왜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빌라나 오피스텔이고, 그 운영하는 게 있어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게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팔 수 있는 자산을 싸게 사는 게임인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이 규제와 이 정책 속에서 LTV 70%를 풀어줬다, 대출을 하게 해줬다, 사게는 해주지만 팔 수 있는 길을 더 막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 하나 볼게요.
기사에서 나온 빌라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라는 문장이고 갭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이 말은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해졌다라는 뜻이고, 하지만 지금 전세 시장은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실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서 세입자들은 월세로 이동을 하고 있고, 역전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 사기 깡통 빌라 사건 이후에 전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싶어 하지, 이걸 전세를 주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 놨기 때문에, 제한을 해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싸게 사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메우면 괜찮아 보입니다. 돈을 더 받으면 좋죠. 근데 세입자가 나가면 그 전세금이 바로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을 벌려고 샀지만 내가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경매로 빌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죠. 누군가가 결국 사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빌려 써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때려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빌라로 돈 벌 수 있어요. 오피스텔로 돈 벌 수 있고 상가로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험이 얼마 없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을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험 많고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셔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사도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 거니까, 내가 돈 버는 사람들만 보고 무리해서 투자는 하는 거 아닌가? 무리해서 투자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을 해 준다는 게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처럼 보이고. 하지만 레버리지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족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거래 속도도 느리고 가격 하락폭도 크고 임차인 수요도 적습니다. 이거를 뭐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상환할 능력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 5%인 기준으로 3억짜리 오피스텔을 받는다라고 하면 2억 대출이 돼요. 그럼 내 돈이 1억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 세입자 잘못 맞추고 뭐 수리나 보수 이런 것들 잘못 되는 것들 낙찰 받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버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경매입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들었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해볼게요. 이제 경매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런 문장들 막 쏟아질 겁니다. 비주택은 이제 기회다. 아파트는 막혔지만 오피스텔은 열렸다. 지금이 기회로 경매로 오피스텔을 잡을 타이밍이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회수형 자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현금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환금성이 그래도 괜찮은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경매 시장에서도 싸다는 건 이유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른 채 입찰을 하면 싸게 산 게 아니라 싸게 망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경매는 할 거면 주거용 물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는 진짜 주거용 물건 한 3번, 4번 해보시고 하셔도 충분하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꼭 그렇게 어려운 물건들을 해야 될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진짜 한두 개만 사고 팔아도 일반 대기업 연봉보다 정말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를 한 3번, 4번 입찰하고 10번도 입찰 안 해보고 입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위험한 것들 얘기 듣고, 이거 수익률 좋고 이거 빨리 낙찰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저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경매했을 때도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 많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정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한번, 그래도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사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많은 사례면 영상으로 만들까요? 정말 특별한 사례고, 정말 뭐 운도 좀 필요하고 입지나 이런 것들도 월등히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싸게 판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빌라를 내가 싸게 산다고 해도 팔리는 시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엑시트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걸 좀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입찰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기회라고 얘기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기사들이 쏟아질 텐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리스크는 좀 얼마 없더라도 꾸준하게 경매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막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장점만 또 들어주시고 단점은 그냥 걸러서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